먼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엠페러 소드를 땅에 찍고 로우 앵글로 바라봤을 때 진짜 거대 로봇다운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포즈가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진짜 우직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아주 좋네요. 거의 뭐 거대한 벽 하나가 서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든든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리뷰는 기다리고 기다린 최강공룡 미트 공대 다이노 엠페러! 드디어 엠페러가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지막지 큰 사이즈, 여러 가지로 좀 깜짝 놀랄 만한 사이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전 다이노 커맨더 때도 느낀 거지만 진짜 갈수록 박스가 커지는 기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발매는 2025년 10월 15일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159,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패키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번에도 박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손잡이가 당연히 달려있고요. 위쪽에는 분리되어 있는 다이노 엠페러의 메카들, 공룡들이 그려져 있고요. 앞쪽으로는 이제 합체한 모습의 다이노 엠페러가 멋지게 포즈를 잡고 있는데 일단 사이즈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재보면 가로가 58.5cm 그리고 세로가 50cm 그리고 두께도 꽤 두껍습니다. 커맨더 때만큼은 아니긴 한데 두께도 20cm 정도 되는 꽤나 두꺼운 두께죠. 그리고 뒷면도 한번 슬쩍 보면 이쪽은 세로 박스. 빰! 딱 봐도 굉장하죠? 와우! 개인적으로는 가로로 놓는 것도 멋지긴 한데 이렇게 세로가 좀 더 위압감 같은 게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픈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오픈! 짠! 짠! 당연히 으쌰! 거대한 블리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체부터 푸테라는 분리되어 있고 무장이랑 코인이 보이네요.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이노 엠페러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로 좀 놀라운 사이즈인데요. 진짜 무지막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구성 일단 작은 것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엠페러 코인! 이번에도 금색으로 되어 있는 멋진 다이노 코인입니다. 뒷모습부터 해가지고 지금 엠블럼도 굉장히 박력 있게 들어가 있죠. 누가 엠페러 아니랄까봐 밑에 장식이 더 들어가 있는 모습. 그리고 앞면 같은 경우도 엠페러의 얼굴 부분이죠.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두리 부분 다 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적당히 무게감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엠페러 소드! 분리하고 나면은 엠페러 티라노의 꼬리가 되는 무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검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손에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꼬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두툼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끝으로 갈수록 묘하게 날카로워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확실히 소드긴 소드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만 보면은 메카닉적인 디테일들도 좀 엿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빨간색, 검은색 이런 부분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엠페러 소드에 도색 들어간 부분 없습니다. 다 분할이에요. 디테일도 꽤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게 아주 보기 좋네요. 그리고 남은 건 본체인 다이노 엠페러, 그리고 백팩이 될 날개가 될 엠페러 푸테라입니다. 일단 그럼 완성을 시켜볼까요? 일단 푸테라를 가지고 와서 안쪽을 잘 보고 고개는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고관절 부분을 앞으로 좀 움직여주면은 뒤쪽에 사각형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이제 날개 쪽에 있는 이 사각 조인트를 여기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잘 맞춰서 딱 고정을 시켜주고요. 락을 걸어주는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대로 락을 걸어서 날개를 일자로 만들어준 상태가 됐고요. 패키지를 열었을 때 처음에는 아마 이게 날개가 한 클릭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거든요. 최대한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 양옆에 검은 색깔의 조인트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데 양쪽 다 펼쳐주고 엠페러 본체 등으로 가면은 등에 조인트가 끼워질 구멍 3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푸테라 머리는 이 틈새로 들어갈 거예요. 잘 맞춰서 이렇게 도킹! 빠밤! 반대쪽도 잘 꽂혔나 확인을 하고 이쪽도 잘 끼워졌나 잘 확인을 하고 머리도 틈새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면 다이노 엠페러 본체 완성! 이야, 크다! 어마어마합니다. 우와.
지금까지 봐온 로봇 완구 중에 제일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거든요. 뒷모습도 아주 꽉꽉 들어찬 듯한 느낌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야, 우와. 근데 이게 공룡 5마리? 아, 그리고 이게 아직 100% 완성이 아니거든요. 잘 가지고 와서 엠페러 실드 정중앙에다가 이제 엠페러 코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 이렇게 하면 진정한 완성이다 라는 거죠. 야, 근데 대박이긴 하다. 나 이거 몇 번을 봐도 다시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냥 대박이긴 하다. 우와, 진짜 우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크다 하는데 사이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높이부터 재봅시다. 예, 정수리랑 뒤통수에 있는 티라노까지 2가지 타입으로 재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줄자를 늘어뜨려서 정수리까지가 한 38에서 뿔이 40cm쯤 되거든요. 티라노까지가 43cm쯤.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게 그냥 상당하다라고만 하긴 그러니까 앞서 발매한 애들도 가져와 볼까요? 자, 먼저 렉스 카이저, 다음은 다이노 커맨더. 짠! 아마 렉스 카이저는 이미 갖고 있는 분도 많을 테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 어느 정도 지금 체감이 올 것 같은데, 사실 렉스 카이저도 그렇고 다이노 커맨더도 그렇고 이 전작 최강 경찰의 저스티스 타이탄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준비 안 할 수가 없었다. 저스티스 타이탄. 아, 근데 어디다 두지? 잠깐만요. 커맨더를 잠시 뺍시다. 잠시 빼고 이 자리에다가 그래도 좁네. 잠깐. 그냥 둘만 놔봅시다. 자, 이렇게 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저스티스 타이탄이랑 다이노 엠페러랑 어깨 라인은 지금 높이가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은데 날개라던가 아니면 티라노 머리 장식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볼륨감은 엠페러가 훨씬 큽니다. 당장 다리 두께라든가 발 사이즈 이런 것만 봐도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물론 팔 두께도 한몫하고요. 솔직히 저스티스 타이탄도 충분히 크다라고 느꼈는데 훨씬 크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때는 비클 5대 합체였다면 이번엔 공룡이 5마리. 야, 그냥 사이즈만 놓고 봐도 이게 좋다 이게. 그러면 본체 자세히 보기 전에 일단 이 엠페러 쉴드,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잠시 떼어 놓겠습니다. 잘 잡고 살살 빼주면 되고요. 고정 자체는 좀 두꺼운 조인트 2가지거든요. 안쪽에 두꺼운 조인트 하나랑 바깥쪽에 있는 조인트 하나 해가지고 구멍 2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떼어낸 김에 아까 소드 봤듯이 쉴드도 잠깐 봅시다. 엠페러 디메트로의 뒷부분입니다. 예, 뒷다리와 꼬리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꼬리도 무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적을 찌르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서도 이 넓게 펼쳐진 부분이 쉴드다. 방금 끼워놓은 이 엠페러 코인까지 해서 이제 엠페러 실드의 완전한 형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패키지에서 열었을 때 이 다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안쪽이 채워진다는 느낌으로 만들면은 요러면 이제 실드의 완성입니다. 물론 도색 거의 없이 다 파츠 분할입니다. 지금 꼬리에 이 금색 부분, 초록색 부분 다 분할에 도색 들어간 게 이런 관절부의 금색 일부라던가 뭐 사이에 들어가는 검은색 이런 것들, 이 정도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부분 도색이 들어가는 형태고, 크게 보면은 웬만하면 분할 처리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외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부터 보면은 머리 잘생겼습니다. 렉스 카이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이노 커맨더랑은 다르게 또 다른 멋이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뒤통수 쪽으로 해서 마치 후드 같은 느낌으로 티라노의 머리, 이빨 뭐 이런 디테일이 보이는 게 굉장히 박력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자세히 보면은 일단 머리 자체도 공룡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이 약간 티라노의 눈처럼 디자인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입을 벌려서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디자인 포인트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집니다. 빨간 색깔 포인트도 중간중간 있고요. 당연히 금색 장식도 좀 돋보이죠. 그리고 정면, 딱 정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멋지지 않나요? 샤프한 멋이 있어요. 그러면서 목 주변으로도 약간씩 이런 빨간색의 포인트라든가 아니면은 티라노의 아래쪽 이빨이 보인다던가, 이런 것도 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살짝 들어서 보면은 확실하게 티라노가 입을 벌려서 머리가 노출된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몸통! 이전에 이 다이노이드들과 비슷한 느낌의
금색 장식에 이 검은색 바탕으로 된 장식들, 이런 것들도 여기 엠페로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어깨 장식처럼 많이 쓰이던 그런 디테일이 이번엔 가슴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마치 공룡 발톱이 연상되는 이런 디테일들도 멋지게 들어가 있다거나, 조금 보면은 작은 부분들의 이런 좀 입체적이게 보이도록 양각으로 되어 있는 디테일도 많이 보이네요. 특히나 메탈릭 실버 계통으로 사출된 이 허리 라인 보면은 은근 잘록한 허리거든요. 그러면서도 되게 튼튼해 보이는 약간은 투박한 느낌도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왼팔이 엠페러 디메트로입니다. 메탈릭 컬러로 사출된 부분들의 뭐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데, 합체를 한 상태에서도 입을 벌리는 거 가능합니다. 입 벌렸을 때 이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디테일 다 구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위쪽으로는 금색의 파츠 분할된 그런 형태고, 어깨 자체는 이 관절부의 동그란 부분의 디테일 이런 정도, 그냥 순수하게 머리가 어깨가 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심플해요. 그러면서도 이제 팔 하박 자체는 오른팔과는 좀 두께감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확실히 오른팔은 트리케라의 다리가 전부 다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양옆으로 두껍지만은, 디메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두 개는 실드에 가 있으니까 묘하게 이제 볼륨감에 차이는 있다. 근데 다리 개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가운데 자체는 색깔만 다른 좀 디테일은 같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가만 보면 가운데 이제 금색의 포인트 들어가는 부분부터 손목의 금색 라인 뭐 이런 것도 다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팔 바깥쪽을 보면은 이제 다리가 접혀 있는 부분인데, 은근히 합체하고 나면은 팔 하박 쪽에서는 이제 공룡의 형상이 잘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 자세히 보면 좀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 발톱이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패널 라인들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고요. 팔 뒤쪽 같은 경우도 여기도 쉴드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 옆에다 끼울래, 뒤에다 끼울래, 이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손 자체는 손등에 금색깔 외장을 사용하는 가동손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손가락들이 기본적으로는 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부 다 펼치는 게 가능하고요. 모양을 좀 잡아준다면 이렇게 조금 가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꽤 멋진 모양의 손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역시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오른팔도 봐야겠죠. 오른팔의 어깨는 트리케라입니다. 엠페러 트리케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를 하고 있는 어깨에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빨간색이라 되게 강렬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색깔만 놓고 보면은 이제 다이노이드 버닝케라가 살짝 떠오르기도 해요. 같은 트리케라톱스의 빨간색. 근데 이쪽은 좀 더 본격적인 이제 얼굴, 그런 머리,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눈매도 날카로운 형태에다가 뿔 부분은 여기 연질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칠 염려는 없다. 이 두꺼운 부분도, 코 부분도 연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으로는 아까 디메트로랑 동일한 동그란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머리 디자인 자체도 패널 라인부터 해서 기본 디테일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체한 상태에서도 입을 벌려주는 게 가능하죠.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 앞부분 이제 입으로 올수록 되게 샤프해지는 이런 조형 잘 되어 있네요. 어깨 아래쪽으로 팔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양팔의 가운데 부분은 거의 동일한 형태다, 색깔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앞부분은 그런데 옆부터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디메트로 같은 경우는 위쪽까지 채워져 있진 않지만, 트리케라는 다리 4개가 다 2개씩 양옆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에까지 가득 차 있는 느낌이어서 되게 두껍죠. 그리고 꼬리가 수납형입니다. 디메트로는 뒤쪽이 심플했잖아요. 쉴드를 장착하기 위한 구멍이나 조인트 뭐 이런 게 보이는데, 트리케라는 아예 꼬리가 뒤로 접혀져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듯이 거의 대부분은 파츠 분할입니다. 포인트로 이런 검은색 부분이라든가 몇몇 군데에만 부분 도색이 들어간 정도, 웬만하면은 파츠 분할 좋네요. 그리고 골반 자체는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고관부에 금색이나 빨간색 파츠 형태, 그리고 고관절 부분 둥근 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대신에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금색부터 빨간색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리 뒤쪽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에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 말고는 사실상 프테라에 가려가지고 크게 뭐 노출되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 게 다리거든요. 이 두께 보세요. 아주 묵직해가지고 나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브라키오라고? 이 다리는 이제 엠페러 브라키오인데 브라키오의 흔적이 없어요. 나 이거 정말 놀랐는데요. 어딜 봐도 브라키오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아 이게 꼬리나 머리구나 막 이렇게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역시나 메카닉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동그란 디테일들 놓치지 않고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좀 자세히 보면 패널 라인이 너무 촘촘해서 복잡해 보이진 않게 하지만 적당한 사이즈로 꽤 멋지게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도 보면은 메탈릭 컬러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로 가면 여기에 합체되어 있는 티라노의 다리가 보여요. 아 이런 식으로 합체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느껴보면서 발목 주변에도 패널 라인부터 빨간색 포인트 그리고 메탈릭 실버로 사출된 부분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 무엇보다 저는 발이 마음에 드는데 렉스카이저도 그렇고 앞서서는 이런 공룡발스러운 디자인은 정말 공룡으로 변형했을 때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합체 후에도 이런 발 디자인이다? 어우 멋지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점 발바닥 디테일도 빼놓지 않고 들어가 있다. 와우. 그리고 빼놓으면서 파죠 허벅지 부분 여기도 기존 다이노이드들의 그 어깨 장식 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금색 장식에 검은색 바탕에 이런 허벅지 디테일도 상당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잘 보면 옆쪽으로도 붉은 색깔의 라인 멋지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도 옆에 동그란 디테일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도 간단하게 보면은 아무래도 앞쪽은 나사구멍들이 좀 보여요.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멋짐은 확실히 묻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뒤로 가봅시다. 짠! 확실히 뒤로 오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죠. 패널 라인도 패널 라인인데 빨간 색깔의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절 보니까 동그란 좀 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른 것보다 좀 놀랐던 거는 이 메탈릭 퍼플도 사출색이라는 건데 상상 이상으로 색깔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처음 박스에서 꺼냈을 때 보라색도 되게 이쁘다. 이런 형형색색들이 모여서 되게 잘 어울리는 하나가 됐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이제 프테라의 머리, 티라노의 머리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프테라 끼우면서 뒤통수에 비어있던 공간 쪽으로 이제 부리가 들어가면서 딱 밀착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눈이야 당연히 부릅뜨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잘 되어 있고 빨간색의 포인트, 부분 도색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리고 프테라의 몸통 역시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요. 빨간색의 이런 덕트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색 장식 부분들 특히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 부분에 원통형 둥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부스터가 아닐까 근데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확실하게 아래쪽은 부스터 형태고 위쪽에는 약간 수직 날개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프테라 머리가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뒷모습에서도 보면은 공룡도 공룡인데 이런 메카닉적인 디테일이나 요소들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잘 섞여 있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죠. 전체적인 외형은 살펴봤으니 바로 가동 한번 볼까요? 처음 만질 때 느낌은 관절이 꽤 많네? 라는 느낌입니다. 먼저 머리! 목 자체는 역시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좌우로 스윙도 할 수 있고 편하게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회전도 하는데 이대로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앞쪽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숙일 때 이렇게 안쪽 프레임을 움직여주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덕분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니까 뭐 편하게 각도 잡아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역시나 라쳇 튼튼하게 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회전은 날개에 걸리니까 안 되지만은 튼튼하게 소리 좋고요. 그리고 어깨 외장으로 되어 있는 이제 머리 부분도 별도 가동을 하니까 팔을 옆으로 들 때 경쾌한 라쳇 소리 들으면서 팔을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요. 우리의 다이노 엠페러 안쪽 관절이 위로 틀립니다. 이럴 수가. 정녕 이게 완구? 안쪽 관절이 움직일 거란 상상은 못했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이 부분도. 막 부러지겠다 싶은 그런 튼튼함보다는 적당히 뻑뻑하네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쪽 역시 마찬가지로 라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팔 회전부 잘 회전하게 되어 있고요. 팔꿈치 90도까지 문제없이 가동해줍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라서 튼튼하게 잘 회전하면서도 각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허리 회전축이 있습니다. 역시나 튼튼한 라쳇으로 되어 있고요. 중심에서 2클릭 정도니까 하나, 둘 정도 움직이면은 백팩이 골반에 걸리기 때문에 간섭이 생깁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충분히 액션 포즈 잡을 때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관절 부분, 일단 사이드 스쿼트가 옆으로 크게 들리기 때문에 공간 만드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다리를 앞으로 드는 부분 90도까지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튼튼하게 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역시나 라쳇으로 튼튼하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 허벅지 장식 때문에 위에서 간섭이 생겨서 많이 안 들리는 거지, 장식이 없는 뒤쪽으로 가동시켜 보면은 요건 또 요것대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 아주 많이 들어지는 편입니다. 90도 조금 못 미치게 역시나 튼튼하게 가동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 때 지금 장식이 좀 골반에 간섭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거 변형 구조를 이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골반, 허리 오픈. 이게 이제 티라노로 변형할 때 쓰는 기믹인데 이걸 이용해서 다리를 들면은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90도 더 올라가기도 해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허리 실루엣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허리 열지 않고 멋지게 즐기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허벅지 회전 라쳇으로 튼튼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은 여기 보이는 큰 원형, 이게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정직하게 꺾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이 큰 관절 말고 밑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줘서 한번 탁 하고 이 락을 풀어주세요. 정확히는 이게 하체 락을 거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락을 풀면 관절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편하게 하시려면 차라리 합체를 한번 푸는 게 편해요. 합체 풀어서 밑에 있는 관절을 움직인 다음에 다시 합체하는 거죠, 아래쪽을. 이렇게 하면은 허벅지도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움직였을 때 90도 이상 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합체용 락이 하나 풀린 거기 때문에 이제 합체 고정성이 살짝 윗부분이 살짝 흔들릴 수 있다. 이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중관절 못 참지. 되돌려 놓을 때도 합체를 한번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다시 되돌리면은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발목 가동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로 두었을 때고요. 여기서 락을 한번 살짝 풀면 이런 식으로 발목이 안쪽으로 살짝 꺾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허리 펼치기, 무릎에 이중관절 다 쓰면 그럴싸한 무릎 꿇기가 나옵니다. 멋지네요. 그럼 간단하게 무장의 장착도 살펴봅시다. 먼저 엠페러 쉴드. 아까 빼면서 이야기했듯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 조인트랑 앞에 있는 또 두꺼운 조인트가 팔 옆에 있는 구멍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장착을 시켜줍니다. 이 상태로도 꽤나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요거를 빼서 팔꿈치 쪽으로 가서 이렇게 끼워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끼워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역시 옆에다 끼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완전히 이렇게 펼쳐주게 되면은 안쪽에 조인트 2개가 보입니다. 이 조인트에 맞춰서 엠페러 소드 장착! 그리고 손을 다시 쥐어주죠. 다이노 엠페러 완전 무장 완성! 그럼 이제 액션 포즈도 좀 봐야겠죠? 먼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엠페러 소드를 땅에 찍고 로우 앵글로 바라봤을 때 진짜 거대 로봇다운 그런 이미지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포즈가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진짜 우직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아주 좋네요. 거의 거대한 벽 하나가 서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든든하다는 이야기죠.
먼저 필살기인 엠페러 슬래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포즈를 먼저 취해봤습니다. 엠페러 소드에 에너지를 모아서 강하게 휘두르는 그런 참격계의 필살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전신도 좋지만 역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상체 클로즈업이 또 멋지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엠페러 실드를 앞으로 이렇게 내보이고 있는 포즈인데, 실드로 방어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게 카르노 군단의 간부랑 싸울 때 실드에서 빔을 쏴요. 이 빔으로 또 간부를 처리하는데 그 비슷한 구도로 포즈를 잡아봤습니다. 오히려 이 실드에서 쏘는 빔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 게, 엠페러 코인이 실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뿜어내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멋진 구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딱 이렇게 위험있게 소드 들고 슬쩍 오른쪽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엠페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포즈죠. 그리고 비행하면서 소드를 휘두르는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들고 있기 굉장히 무게가 상당하니까 조심히 포즈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포즈, 요건 합동 포즈. 마지막 전투를 위해 카르노가 있는 곳으로 도착했을 때 그 세 대의 다이노이드가 함께 있었던 그 모습, 그 구도를 재현해봤습니다. 야, 이게 위압감이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다 꺼낸 김에 나머지 다이노이드들도 전부 다 앞에다가 놔봤습니다. 이게 최강공룡 풀세트. 와우. 그냥 D9으로 합체 안 하고 지금 이 모습도 꽤 멋진데요? 되게 풍성하다는 느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3샷. D9. 여전히 볼륨감 하나는 끝내줍니다. 아니, 엠페러 앞에서도 꿀리지 않아요. 분명 이제 정수리 기준으로는 키가 더 작을지언정 덩치는 뭐 무기까지 다 포함하니까 뭐 어마어마한데요? 진짜 이 둘만 놓고 봐도 야, 든든하네요. 진짜 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진짜. 와. 자, 이제 합체 상태에서 볼 거는 다 본 것 같습니다. 분리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최강공룡 미니 특공 되면은 항상 하던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있던 그거, 팔 교체. 이번에도 팔 자체는 이렇게 위로 슬라이드해서 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양팔을 빼줍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당연히 앞선 다른 다이노이드와 합체할 수 있다. 썬더티라 버닝 캐라. 아무래도 팔이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렉스카이저한테 맞춰진 그런 사이즈니까요. 버스터기가 다이달 샤크. 확실히 좀 무장이 길어지니까 좀 더 잘 맞는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렉스도 엠페러의 팔을 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팔이 엄청 커졌네요. 그렇다는 건 당연히 커맨더도 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은근 어울리는데요? 비율도 괜찮고. 아니 근데 날개가 있어서 스톰테라 장착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껴봤는데 처음엔 안 됩니다. 공간이 안 나옵니다. 뒤쪽 공간이 안 나오는데 대신에 관절이 있으니까 옆으로 꺾어서 이 고관절이랑 이런 걸 이용해서 뒤로 돌려서 이렇게 아예 뒤를 평평하게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면 장착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날개가 있으니까 스톰테란 밑으로 내리면 그럴싸한데요? 이대로 팔 장착이 잠깐만, 이러면은 팔 장착이 힘들어지는구나. 여기 공간이 안 나오네요 이제. 아하. 이제 정말 합체 상태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분리해보도록 합시다. 방금 했던 것처럼 양팔은 그냥 위로 슬라이드해서 빼주면 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분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푸테라 꼈던 거 그대로 다시 빼주고요. 다리는 이제 티라노 다리를 뒤로 밀면서 나머지 외장 부분을 앞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마찬가지 너무 힘들이지 않고 뺄 수 있어요. 요렇게. 자, 기본 분리는 완료를 했고 이제 각자의 모습으로 변형시켜줘야겠죠? 자, 먼저 가장 쉬운 엠페러 푸테라부터 해봅시다. 먼저 처음에 했었던 이 조인트 집어넣고 그리고 락도 풀어줍니다. 이렇게 락 풀어주고 발을 펴고, 다리도 지금 이 은색 외장 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안쪽 관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외장이랑 별개로 다리를 가동시켜주고요. 그리고 날개 보라색이랑 검은색 중간 부분을 잡고 연장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깥으로는 꺾이지 않는데 안쪽으로 날개가 꺾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날개 중간 끝에 가서 날개 발톱을 꺼내줍니다. 발톱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양쪽 다 꺼내주고 머리 잡고 목을 연장. 이대로 날개를 안쪽으로 접고 중간 부분은 바깥쪽으로 접고 반대쪽 마찬가지. 그리고 펼쳐져 있던 날개도 좀 뒤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이 양손도 땅에 닿을 수 있게끔 다리 좀 조작을 해서 높이를 낮춰줄게요. 이렇게 엠페러 부테라 완성! 다음은 엠페러 브라키오 만들어 봅시다. 다리죠. 왼 다리가 앞쪽이고요. 오른 다리가 뒤쪽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발목을 펴주고 왼 다리 먼저 하도록 합시다. 무릎 금색 장식을 떼어내줍니다. 떼어내고 보니까 여기 머리가 있구나 그러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안쪽에 조인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펴주고 목을 잡아서 늘려주고 머리도 가동시켜준 다음 다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뒤집어요. 그 다음 뒤꿈치 외장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발꿈치에 있는 구멍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목을 끼워주고 엠페러의 발을 그대로 접습니다. 이렇게 앞쪽 끝 오른다리 뒤로 갑니다. 마찬가지 무릎 장식을 떼어내주면은 여기가 꼬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잡아 늘려주고 그리고 안쪽에 숨겨져 있던 조인트도 꺼내주죠. 마찬가지 그대로 뒤집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관절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다리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중간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정강이 부분이 갈라지면서 접히거든요. 딱 90도 접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발꿈치에 있는 파츠를 앞으로 꺾어주고 몸통의 앞부분을 가지고 와서 아래쪽에 있는 조인트랑 잘 잡고 뒤를 받쳐준 다음에 잘 잡고 장착! 그 다음 이 발바닥에 있는 조인트랑 발등을 한번 꺾으면서 맞춰줍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꼬리를 장착! 완성! 엠페러 브라키오! 다음은 엠페러 디메트로! 먼저 실드 분리를 해야겠죠. 분리를 해준 다음에 요 엠페러 코인도 빼줍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엠페러의 얼굴이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잘 끼운 다음 그대로 덮어주면 디메트로돈의 등 부분이 거의 완성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다리도 위로 2클릭 정도 꺾어준 다음에 발바닥에 다 락 기구가 있어요. 조인트가 있어서 끼워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리를 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앞으로 돌린 다음 발바닥 락을 풀고 펴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뒷부분이 완성됐죠. 이제 앞부분 만들어 볼까요? 일단 머리 부분 그대로 어깨를 펴주고 팔의 앞부분이 바닥으로 가게끔 돌려줍니다. 그리고 팔꿈치 슬라이드! 그대로 뒤쪽에 수납되어 있던 발을 끄집어내 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끄집어내 준 다음 다리를 옆으로 한번 벌리고 안쪽 관절 이용해서 한 번 더 굽혀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손바닥이 위를 보게끔 주먹을 돌린 다음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안으로 좀 말아주면 좋습니다. 애초에 말아주라고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쏙 들어가죠. 그 다음 조인트끼리 맞춰서 등에다가 파츠를 결합. 엠페러 디메트로 완성! 다음은 엠페러 트리케라! 초반은 이제 디메트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머리를 위로 펴준 다음에 팔 앞쪽이 바닥에 가게끔 돌려주고 그리고 팔꿈치 슬라이드! 그 다음 손바닥이 위로 가게끔 펴주고 그 다음 손가락들을 다 펴줄게요. 다 이제 펴주고 엄지손가락은 방금처럼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게끔 해주고 그대로 접혀있던 꼬리를 펴니다. 펴면서 손가락이 이제 외장을 대신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대로 접혀있던 뒷다리 꺼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뒷다리 꺼내고 접혀져 있던 부분에 금색 외장을 뒤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앞다리 아래쪽부터 락을 풀면서 조인트로 돌리고 그대로 회전 앞다리를 펴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다시 밑으로 내리면서 조인트 맞춰서 잘 끼워주면 앞다리 완성이죠? 반대쪽 다시 해봅시다. 날개 펴듯 한번 펴주고 뒤집고 다리를 펴고 그 다음 접어준다. 대신에 구멍 잘 맞춰가면서 접어주실 바랍니다. 엠페러 트리케라 완성! 자, 다음은 엠페러 티라노! 대망의 티라노 만들 시간입니다. 먼저 꼬리, 그러니까 엠페러 소드죠. 손잡이를 그대로 뒤로 접어서 앞부분이 조인트가 되게끔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 머리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이 티라노의 머리를 잡고 뒤로, 여기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고개를 살짝 좀 들어주고 그대로 턱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방금 봤던 이 뿔 부분이 빈 공간을 채우게 되죠. 그 다음 안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머리를 펴면서 그대로 락을 걸어줍니다. 튼튼하게. 그리고 가동 때 봤던 이제 허리 펴기, 뒤로 외장을 펴줍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갑니다. 무릎이 이중관절이거든요. 위에 있는 거를 엠페러 때 썼고요. 아래에 있는 건 이제 티라노 때 쓸 겁니다. 아래 관절을 앞으로 완전히 접고 위에 관절을 뒤로 완전히 접고 다 접었으면은 발목을 펴주고요. 그대로 다리를 앞으로 들어줍니다. 좀 옆으로 펴면서 모양 만들고 발목도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고 펼쳐놓은 스커트는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밑으로 덮어서 약간 고관절을 덮어주는 식으로 만들어주고요. 가슴에 수납되어 있는 앙증맞은 앞발 펴주고 마무리는 뒤로 가서 꼬리 장착. 완성! 엠페러 티라노! 다이노 엠페러 분리 완료! 5마리의 공룡 완성! 역시 공룡 5마리엔 낭만이 있다. 분리한 상태에서도 사이즈들이 꽤 큰 편이거든요. 어차피 디테일한 부분은 아까 다 봤으니까 개별 다이노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엠페러 티라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형 자체가 티라노사우루스의 최신 보광도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상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리부터 거의 수평 같은 느낌으로 살짝 엎드려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거기다가 좀 앙증맞은 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앞에 들고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머리 자체는 비율이 좀 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느낌? 이빨 형태 디테일, 기본 외장의 패널 라인들, 눈에다가 이런 눈 주변의 실루엣도 되게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어있던 부분은 이제 다이노 엠페러의 머리가 채워놨다라는 느낌이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느낌이 꽤 좋습니다. 요런 느낌 괜찮은데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입도 벌릴 수 있습니다. 입, 혓바닥 디테일도 있어요. 당연히 턱 부분에도 이렇게 이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야 웬만하면 아까 엠페러 때 다 본 거지만은 등 부분 새로 생겼죠. 이렇게 디테일도 좀 구경할 수 있고요. 이 목 부분에도 디테일이 꽤 멋집니다. 거기다가 아까는 보지 못했던 다리, 이제 정강이 쪽으로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역각으로 꺾인 다리가 굉장히 인상적이라던가 그러면서도 거대한 발톱도 상당히 공격적이어서 좋습니다. 발바닥 디테일도 한 디테일 하거든요. 굉장히 멋져요. 거기다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발목 가동도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각도를 잡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티라와 함께 두었을 때 둘 다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그래서 티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과거의 티라노사우루스 느낌이라 그러면은 이제 엠페러 티라노 같은 경우는 최신 복원도 느낌으로다가 같은 시리즈 안에 같은 티라노사우루스지만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관절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액션을 취해보면 다리 벌리면서 뭐 고개를 숙여가지고 뭐 적을 공격한다거나 위협한다거나 이런 느낌도 가능한 거죠. 다음은 엠페러 브라키오입니다. 목 연장에다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몸이 상당히 사이즈가 큰데 이것도 최신 복원도에 맞춘 약간 작은 머리 뭐 요런 게 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덩치 큰 느낌이 있다. 특히나 몸체 부분이 상당히 덩치가 크다. 다리도 두껍고요. 사실 분명 합체한 모습만 봐서는 이게 대체 어떻게 이 다리가 브라키오가 되지?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야 이것도 신기합니다. 막 중간에 접고 연결해서 발도 이렇게 포개해 놓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브라키오는 발바닥에 바퀴가 달렸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굴리면서 가지고 놀 수 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잘 굴러가요 심지어. 잠깐 자세히 보면 당연하지만은 이쪽도 입을 벌릴 수 있습니다. 부분도색 포인트들도 눈이라든가 볼, 뭐 이마 뭐 이런 것들이 부분도색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목 자체에도 이렇게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 이런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포개져 있는 엠페러의 발, 참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구조를 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꼬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머리 부분이랑 꼬리랑 이질감 거의 없고 합체했을 때도 되게 실루엣 좋았잖아요. 똑같았잖아요, 사실상. 야, 이것도 참 잘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엠페러 때는 이제 무릎 뒤로 가 있어서 잘 안 보였지만 제대로 발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엠페러 때 봤던 디테일들이 겉에서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엠페러 트리케라! 제대로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리도 4개 달렸고 머리도 이렇게 펑퍼짐하게 되어 있고 친숙하네요, 많이. 물론 입 가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열어줄 수도 있고, 물론 외형 자체는 아까 엠페러 합체되어 있을 때 다 본 거라서 가볍게만 보면은 뒤통수로 이제 합체 조인트가 드러난다거나, 그리고 트리케라 상태에서의 다리는 나사구멍이 따로 보이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금색의 부분 도색된 부분들도 조금씩 보입니다. 이런 발목이나 이런 관절부에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디테일도 꽤 괜찮아서 펼쳐진 부분에 외장 패널 라인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펼쳐진 꼬리도 검은 색깔 라인이 다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중간 관절부 역시 금색 도색이고요. 등 부분은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그 외에는 따로 관절이 더 들어가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딱 이제 변형하기 위한 관절들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엠페러 디메트로! 제대로 그 디메트로돈 느낌이 잘 녹아들어 있어요. 높게 솟은 이런 등 부분부터 납작한 몸통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머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빨 디테일부터 입 벌릴 수 있고요. 턱 쪽에도 이빨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 덕트 디테일이나 눈 이런 부분 도색 다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야 뭐 아까 많이 본 건데 이렇게 쉴드가 접히면서 이제 등은 또 처음 보잖아요. 초록색 외에는 다 도색 처리되어 있다 보면 됩니다. 빨간색부터 금색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엠페러 코인이 이제 등에 들어간다. 기본적으로는 쉴드 쪽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언제나 이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도 다리가 펼쳐지고 나니까 이제 뒷다리 쪽에도 이런 디테일이 나온다거나, 다리 같은 경우도 접혀져 있던 걸 펴니까 제대로 발톱 형태부터 파츠 분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엠페러 프테라! 또 최신 보건도에서는 이렇게 날개를 내려서 앞발처럼 썼다,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날개 쪽은 위로 탁 펼쳐지는 이런 형태, 아주 잘 만들어진 형태 같습니다. 머리 디자인도 이 프테라 특유의 느낌과 입 벌릴 수 있고요. 관절부에도 이런 검은 색깔 칠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눈 부분이나 이런 뿔 형태라든가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죠. 메카닉스럽게 패널 라인도 잘 들어가 있고요. 목 부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그 외에는 이미 합체했을 때 다 본 것들이긴 합니다. 관절이 새로 늘어가지고 이제 뭐 팔을 내렸다. 근데 이 팔이 반대로는 안 넘어간다. 이런 것만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면 이제 발톱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까까지는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 요걸 펼치면 된다.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앞으로 펼쳐져 있던 거를 완전히 뒤로 접어가지고 모양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높이 그렇게 좀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펼쳐가지고 세우고 싶다. 얼마든지 다리 세워가지고 상체도 들 수 있으니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합체해봐야겠죠. 엠페러 코이드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이노 엠페러 합체! 브라키오 완성! 디메트로 완성! 트리케라 완성!
티라노 완성! 테라 완성! 다이노 엠페로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다이노 엠페러 리뷰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느끼는 점은 그동안 이제 여러가지 다이노이드들 최강공룡 시리즈의 여러가지 다 리뷰를 했지만 뭔가 압도되는 무언가가 느껴진달까? 엠페러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사이즈에서 오는 좀 그런 거기서 압도되는 무언가가 좀 있고, 이제 변형 기믹, 합체 기믹 이것도 되게 복잡할 듯 아니에요. 쉬워요. 상당히 좀 가볍게 만질 수도 있는데 뭐랄까, 이게 사이즈가 큰 데서 오는 매력이 하나 있거든요. 합체할 때 철컥철컥철컥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되게 즐겁습니다. 철컥철컥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이즈가 큰 만큼 라쳇들도 짱짱해가지고 관절도 튼튼한 게 되게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동안 이제 다이노 엠페러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강추. 정말 사이즈 큰 데서 오는 그 철컥철컥의 매력이 좀 극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리 부분이 합체 분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다이노 엠페러 진짜 잘 나오긴 했다.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완전히 다 합체했을 때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만큼 무게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만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능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법시!